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재택근무에 다시 다 돌입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사나 공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대부분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회의하자 그러니까 저 집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구글 행아웃이나 줌 같은 걸로 이렇게 만나서 얼굴 보면서 안녕 얘들아, 회의를 이렇게 하는 시대가 다시 왔어요. 아,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게, 그럼 이런 시대가 다시 오면 뭐가 뜰까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밤에 배가 고파서 근처 대형마트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제가 양재동 하나로 대형마트에 갔는데 어느 한 부분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가정 간편식이라 그랬죠. HMR 이걸로 밀어버렸더라고요. 여기가 풀무원, 뭐 대상, CJ, 오뚜기, 돈가스, 핫도그 이걸로 한쪽이 완전히 찼어요. 중앙이. 야, 이거를 보고, 이거 제가 찍은 거 아니에요. 인터넷 돌아다니는 사진이에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 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건가? 가정 간편식이라는 게 제가 옛날에 몇 번 얘기 드렸지만은 그냥 얘기를 드리고 넘어갔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큰 변화인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 간편식이 뭔지 다 아시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먹는 것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10분 정도 드릴게요. HMR이 홈밀 어플레이스 버튼이니까 가정 간편식이라고 보면 요 간편식 시장이 그래 한 4조가 된다, 뭐 그런 걸 들었거든요. 2008년, 2018년에 많이 커서 한 4조가 된다, 2020년에 그렇게까지 들었는데, 코로나가 온 다음에 이 전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처음에는 한 4조 정도로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오니까 이게 갑자기 7조 8조로 뛰었어요. 근데 요번에 또 전망이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거다. 지금 10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잠깐만, 코로나가 정말 사람들을 바꾼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2019년에 사실은 작년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 뭐 롯데, 오뚜기, 풀무원, CJ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 몇 년 됐어요. 간편식에 돈을 쏟아 붓는다 그랬는데, 뭐 그렇다고 쳐도 뭐 그냥 뭐 피자, 냉동 피자 뭐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저 시장이 저렇게 미쳐 돌아가니까 온갖 곳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 웰스토리하고 삼성에서 급식을 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먹어봤죠. 맛있어요. 먹어봤는데 HMR이 2020년 7월 2일 날 뛰어들었다. 삼성의 이름을 걸고 간편식에 뛰어들었다. 지금 뭐 삼성 웰스토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주력 계열사는 아니지만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거든요. 이 CJ 프레시웨이 급식하고 여기하고 이제 경쟁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도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양반기물 하던 양반도 비비고를 잡겠다고 뛰어들었어요. 동원도. 지금 2020년 5월이죠. 400억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뭘 만들었는데 광고 없죠.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이 양반이거든요. 뭐하고 굉장히 디자인이 비슷하네요. 이거 뭐하고 굉장히 디자인이 비슷한데 제 착각이겠죠. 되게 비슷하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뭐 거기하고 되게 디자인이 비슷한데 뭐 그럴 순 있죠. 자, 게다가 여기가 저렇게 만약에 가정 간편식 시장이 커지면 편의점도 난리 나죠. 편의점에서 파는 것도 대부분 그런 건데, 편의점도 HMR 시장에 CU 같은 경우에 손잡고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세븐일레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대부분 파는 게 저런 거기 때문에 지금 1인 가구 최적된 HMR 시장에 뛰어들겠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저 반대편에 서 있다고 얘기되는 게 외식이거든요. HMR 가정 간편식이 커지면은 외식이 나락이죠. 누가 보더라도 외식이 나락인데 같이 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밥을 5끼 6끼를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한쪽이 크면 한쪽이 줄어드는데, 외식도 지금 굉장히 크게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정 간편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죠. 게다가 요즘에 저렇게 투자해서 만드니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품질이 미쳤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저 때같이 옛날에 뭐 그런 카레 정도? 뭐 그 정도를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요즘 것들은 나오는 걸 보고 한번 데펴서 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품의 품질이 요 2, 3년 사이에 정말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품질이 올라간 데다가 워낙에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가격이 내려가고 다양성이 많으니까 불황이기도 하고, 가격도 중요하죠. 외식과 가정 간편식이 부딪히니까 외식 시장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활로를 찾아서 외식 업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자기들도 만들어요. 이름을 걸고, 예를 들면 이런 걸 만듭니다. 놀부 뭐 잘 되겠죠. 뭐 놀부도 만들고, 뭐 심지어 여기 쭉 나오지만은 매드포 갈릭도 파스타를 가정 간편식으로 만들겠다. 고르곤졸라 피자를 가정 간편식으로 만들겠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외식 시장에 지금 구조조정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하고 저런 HMR 시장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대세로 가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로 충격적인 고객이 감소, 외식 산업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국내 외식 업체 95%가 누적 고객 감소율이 65%입니다. 코로나로. 지금 고객의 65%가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 뭐 변신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변신이 하나 있어요. 자, 교촌. 근데 교촌은 배달이잖아. 배달 시켜 먹는 거 말고 그 교촌을 어떻게 잘 해서 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치느님까지도 뭐 저걸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게다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호텔 같은 경우도 잘 안 되니까 호텔에서도 유명한 셰프한테 만들라 그래서 자기 셰프가 만드는, 예를 들면 뭐 조선 호텔 아니면 신라 호텔의 가장 유명한 제품들도 이제는 뭐 2인분에 7,900원?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우리 교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줬습니다. 뭐가 됐냐면은 모두가 뛰어들었다.
오프라인 시장을 넘어 신선식품 및 간편식에 대한 온라인 선점 전쟁이 이미 시작됐는데 이게 레드오션도 블루오션도 아니고 블랙마켓이다. 왜 블랙마켓이냐? 누가 이길 줄 모르는데 이긴 놈이 다 가져갈 것 같거든요. 무작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너도 나도 온라인 사업자, 뭐 대형마트, 외식업체, 식품 제조업체 모두가 다 뛰어들은 지금 한마디로 개판 5분 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안 가린다는 거죠. 죽, 안주 뭐 안 가리고 너도 나도 지금 다 하고 있는데다가 자 이런 게 발생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식품 시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1997년도 IMF 이후에 가장 미친 시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식품 기업들이 2분기에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역대 최대 성과입니다. 역대 최대 성과. 48개사 거의 대부분이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이 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농심, 하이트진로, 혜태제가 뭐 이런 데는 영업이익이 세 자릿수가 올라갔어요. 대상, 동험산업, 오뚜기, 오리온, 샘표 39%에서 80%가 성장을 했어요. 풀무원, 뭐 외형 5,600억 지금 뭐 대부분 두 자리 퍼센트에서 세 자리 퍼센트로 지금 기업들이 전부 다 성과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의 20-30년 내에 최대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식품업체는 우리가 하루에 5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벌면 누군가 잃는 시장이거든요. 한마디로 집밥이라든지 외식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을 식품업체들이 그대로 들고 가면서 이쪽은 지금 최대 호황이에요. 제로섬 게임에서 집밥과 외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그대로 갖고 들어가는 게 대세가 됐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말을 조금 더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사상 최대 실적 급식을 빼고 급식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품 기업 주식을 들고 있는데 잘 안 올라간다 그거는 급식이나 뭐 음료 유업 뭐 이런 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급식은 안 되죠. 이거 학교가 안 열잖아요. 급식 학교가 안 열어서 급식에 이게 있으면은 이상하네 나는 식품기업 주식 들고 있는데 나는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보통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 비중 있는 건 당연히 안 되죠. 영업이익 성장률이 다들 미쳤고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 두 자리에서 세 자리까지 나올 정도로 영업이익 성장률들이 미쳤고 게다가 해외 매출도 요즘에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게다가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저는 사실은 보기만 했지 잘 사용을 안 해봤는데 주방 가전의 최강자다. 이게 얼마나 최강자가 됐냐면 이게 미쳤습니다. 시장도 전자레인지보다 많이 팔려요. 요즘은 신혼집을 하잖아요. 전자레인지냐 에어프라이어냐 둘 다 하냐 이걸로 고민을 해요. 이 아래는 사실상 미미하고 에어프라이어 시장 규모가 지금 뭡니까 2018년에서 2020년까지 7배가 됐어요. 에어프라이어가 굉장히 특별한 집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저처럼 나이 많으신 분들의 오해예요. 이미 전자레인지를 제쳤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의 판매량을 제쳤다. 에어프라이어가 무려 44배. 말이 되나? 4,400% 전년 대비해서는 700% 7배. 미친듯이 팔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나 팔렸냐? 국민 가정이 됐다 그러는데 대도시 3,600가구를 조사해보니까 에어프라이어가 있는 가구가 56%가 됐어요. 절반입니다. 만약에 안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44% 속해 있는 거예요. 가정을 조사해보니까 제일 많은 건 전자레인지고요. 물론 한 90%가 전자레인지가 있고 김치냉장고가 70% 있고 에어프라이어가 56% 있어요. 오히려 전기 레인지 우리가 집에 켜서 이거 키는 거 레인지나 그릴 이런 것보다 에어프라이어를 많이 들고 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건가? 나만 모른 채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니까 밥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간편식, HMR 같은 게 너무도 일상화되고 저 56%는 너무 당연히 해먹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되고 자 이게 옛날에 제가 또 옛날에 그 대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 대학생 중에 한 명이 이 얘기를 했어요. 전 이 주식을 들고 있진 않습니다. 식품기업들 주식은 당연히 들고 있지만 이 주식은 들고 있지 않은데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계획을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현재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우양이라고 써 보내줬는데 네, 우양은 이제 CJ 쪽에 여러 이제 많이 고메 핫도그 혹시 드셔보셨나요? 뭐야? 고메 핫도그라고 되게 맛있는 핫도그가 있거든요. 고메지방의 핫도그입니까? 그 대학생이 핫도그 너무 맛있어서 우양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 처음에 하고 고개는 끄덕였는데 야 뭔 놈의 핫도그요 이런 생각을 해서 야 진짜 핫도그로 뭐 이런 그랬더니 그 주식이 52주 신고가. 미안하다. 내가 널 못 믿었다. 야, 이게 처음 본 주식이었어. 처음 본 주식. 야, 이게 뭔가 했더니 냉동 핫도그의 최강자. 야, 냉동 핫도그는 CJ 제일제당 고메, 뭐 풀무원, 모짜렐라 이런 거 만들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OEM이란 거죠. 그 OEM을 얘가 만들어서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이 만들길래 국내 핫도그의 50%를 생산하고 있다. 야, 핫도그를 그렇게 많이 먹었나? 이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나 저거 듣고 미안하다. 내가 진짜 너를 너무 무시했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야, 이게 핫도그 같은 경우는 이게 대규모 시설 투자로 하기엔 너무 작고 대기업이 하기엔 너무 작고 소기업이 하기엔 너무 크니까 이 우양의 매출이 40%가 HMR인데 HMR 매출의 90%가 핫도그다. 핫도그의 최강자다. 야, 핫도그가 그렇게 많이 먹나? 야, 그렇구나. 핫도그의 최강자 죄송합니다. 제가 핫도그를 미처 몰라봤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대학생이 하도 핫도그 얘기를 하길래
핫도그 기계로 만드는 거 기계 만드는 거 누구나 똑같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식한 생각이더라고요. 거기 우양에서 나온 말에 따르면 핫도그 맛은 반죽의 배합 비율이 중요한데 반죽 공정은 자동화가 쉽지 않다. 그럼 반죽을 누가 하는데? 10년 넘은 베테랑들이야. 야 이게 할머니의 손맛. 이게 손맛이래네. 그거 몰랐네. 이거를 반죽 노동자들이 하는 거였어. 그 반죽은 배합 비율이. 나 기계인 줄 알았지. 기계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미래인 거죠. 사람이 미래인 겁니다. 그건 또 몰랐네. 이게 왜 사람이 해야 되지? 하여튼 뭐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저 미안함을 잠깐 보내드리고요. 제가 게다가 사실은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가구라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변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형님들 머릿속에는 가구라 그러면은 4인 가구가 떠올라요. 그게 언제 얘기냐? 2000년대 얘기입니다. 보이시죠? 가구 원수별 비중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가구 형태 중에 가장 많은 건 4인이었어요. 2000년대 얘기. 31%. 이때는 가구하면 4명이었어요. 평균이. 2005년도에도 27%니까 가구하면 그냥 3명 또는 4명 2개 합치면 50%잖아요 대충 3명 또는 4명 가구하면 원래 3, 4인이었어요 이거는 2010년대 이전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시선을 이때로 보고 있어요. 왜? 2010년대에 뭐가 바뀌었냐? 쭉 바뀝니다. 4인 가구가 2019년 지금은 얼마냐? 16%예요 1인 가구가 얼마냐? 바뀌었죠. 4인 가구하고 그대로 바꿨어요. 1인 가구가 30%예요 자 이제 가구의 정의가 뭡니까? 한 명이. 우리의 가구의 정의가 3, 4인이라는 건 옛날이에요. 이제는 가구의 정의는 1명 또는 2명이에요. 둘을 합치면 50%가 넘어요. 3, 4인은 이거 30%밖에 안 돼요. 30몇 프로. 가구의 기본값이 바뀌었어요. 10년대에서 X크로스가 났고 15년, 19년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머릿속에 생각을 이쪽으로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바뀐 거예요. 그 크로스를 저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된 거죠. 18%가 다수가 아니죠. 이거보다 더 올라갔잖아요. 지금 30%가 넘다며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정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건 저도 이 생각을 못했다고 생각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밀레니얼들은 급식을 많이 먹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급식을 많이 먹었다. 급식이라는 건 사실 외부에서 밥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정간편식 HMR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만 나는 급식을 먹어봤나? 저는 먹었죠. 잠깐만 무슨 소리라는 거야? 자 저는 먹었지만 형님들은 급식을 먹어봤나 생각을 했더니 형님들은 학교에 도시락을 싸고 다녔어요. 그러네. 게다가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땐 심지어 도시락을 2개를 갖고 다녔어요. 호돌이 뭐 이런 거 그려져 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여기 뚜껑 위에다가 반찬통 하나 더 얹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거 왜 알고 있지? 하여튼 옛날에 우리는 도시락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걸 집밥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최근에 밀레니얼들은 도시락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럼 뭘로 먹었냐? 급식으로 먹었다는 거. 자, 정말 젊은 사람들은 도시락을 먹은 적이 없어? 2003년부터 초중고 학교 급식이 전면 실시됩니다. 이 말인 즉슨 2003년 이후에는 웬만한 곳에는 전부 급식이란 거예요. 도시락을 안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때 초중고를 다녔던 분들은. 물론 형님들은 이때 이전이기 때문에 다 도시락 들고 이게 집밥이라고 생각했고 외부에서 먹는 거면 집밥 먹고 싶다 집밥이 그립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게 집밥이 아닌 거죠. 우리와 그들의 집밥의 정의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엄마가 해주는 뭐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자 그게 이겁니다. 집밥의 정의가 바뀌는 세대가 돼 있다. 그냥 밖에서 급식으로 먹는 그런 것들도 근사한 한 끼 집밥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1인 가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더 편하기도 하고 과거와는 다르게 HMR 같은 게 이제 집밥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던 건가? 나만 몰랐던 건가? 지금까지 말한 걸 정리해보면 1인 가구가 늘고 있어 가구의 정의가 변했고 집밥의 정의가 바뀌고 있었는데 게다가 코로나가 오고 기업들이 HMR 시장에 뛰어들어서 요즘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예전과는 말도 안 되는 퀄리티 가서 보시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돈가스 말로만 하면 안 돼 실천하는 슈카가 되겠어 하고 HMR 돈가스 하나 사서 해서 먹어봤거든요. 옛날과 달라요. 옛날에 제가 머릿속에 있던 가정 간편식은 좀 딱딱하고 데펴놓으면 뭔가 좀 다르고 그랬는데 이게 집에서 한 거랑 별로 구별이 안 돼. 옛날에 햇반 보던 그 충격. 햇반을 처음 봤을 때 햇반을 데핀 다음에 집에서 한 밥과 햇반이 별 차이가 없는 걸 보고 신선한 문화 충격을 느꼈는데 돈가스 하나하고 그게 뭐더라? 그 패티 햄버거 들어가는 패티를 한번 집에서 HMR 사서 뜯어서 먹어보고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집에서 만든 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맛과 어떤 그 촉촉함과 그런 게 햇반을 처음 봤을 때 보는 그 충격을 느꼈어. 과거에는 햇반 같은 게 될까 생각했는데 햇반이 대세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말 이런 날이 올까? 게다가 코로나가 왔어요.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는 날이 올까?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너무도 당연하게 엄마가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서 뭐 에어프라이든지 어디도 넣어서 꺼내주는 요즘에 김치 아무도 안 해먹잖아요.
밥도 잘 안 해먹어. 햇반 있으면 밥은 그래도 뭐 편하니까 해먹는데 김치를 아무도 안 해먹는 게 당연한 시대가 왔듯이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는 시대가 올까? 가구의 정의도 바뀌는데 아니면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고 코로나가 지나가면은 다시 집밥으로 회귀하는 코로나 이전으로 어느 정도는 100% 아니겠지만 돌아가는 날이 올까? 1번, 2번을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애널리스트 분들도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제가 말한 게 정답이 아닙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의 변화가 오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